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미리 상대방이 재산을 유출하는 것에 대비해서 보전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종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가압류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보전 절차이지 최종적으로 채권 금액을 회수하는 강제 집행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만 진행해둔 상태에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금액이 확정된 이후 강제 집행 절차인 압류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로 잡아둔 책임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압류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 집행, 즉 추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로운TV에서는 보전 절차인 가압류를 진행해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 금액이 판결을 통해서든 조정을 통해서든 확정이 된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미리 받아놓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종전에 살펴본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보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훨씬 간단하긴 한데요. 그것은 모든 사실관계를 소명하면서 가압류 결정을 득하게 되는 가압류 신청과 다르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는 확정된 채권관계만 추가적으로 밝혀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 작성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는 가압류 결정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 제목 위에 가압류 결정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주고, 당사자란에는 종전 가압류 신청과 똑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 채권의 표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청구하고자 하는 확정된 채권의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여금 등 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금전 채권이 확정된 채권의 내용인데요. 먼저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 금액을 적어주시고 그 밑에 이 채권이 발생하게 된 내용, 즉 인천지방법원 몇 호의 사건이 2022년 3월 21일자로 확정되면서 발생된 채권이라는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압류 추심하고자 하는 청구 채권이 산출된 계산 내역을 적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금, 이자, 그리고 집행비용인데, 집행비용의 경우에는 잘 모르신다면 그 란을 비워두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납부한 비용을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기재해서 보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압류해야 할 채권의 표시인데, 이 채권은 이미 가압류로 잡아두었던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당시에 기재하였던 채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압류해야 할 채권의 표시는 내용이 길 수 있기 때문에 별지로 빼서 작성해줍니다. 다음으로 신청 취지는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의 일부 내용만을 자신의 구체적 사정에 맞게 내용만 고쳐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똑같이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위 청구 금액의 변제 충당하기 위하여 라고 기재한 다음 이어서 이 사건 압류 추심 명령의 근거가 되는 가압류 번호를 기재하여 주고, 현재 본압류로 전이하고자 하는, 즉 가압류에 의해서 이미 보전되었던 채권을 적어준 다음에 가압류에서 이 본압류로 이전하게 된 근거가 되는, 즉 앞에서 청구 채권의 내용으로 적어주었던 판결문의 번호를 기재하여 줍니다. 여기서는 인천지방법원 2022 가압 1땡땡땡땡5 판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똑같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압류 신청 당시에 채권이 늘어나서 추가 압류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작성 방식과 구별하기 위해 여기서는 청구 채권의 금액과 그리고 가압류에 의해서 미리 보전된 채권 금액을 1억 원으로 맞춰 놓긴 하였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청구 금액 1억 원은
이 사건 압류 추심 신청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신청 취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1억 원은 가압류를 통해서 이미 보전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액을 맞춘 것일 뿐이지 이 금액의 상호 성격은 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청 원인인데요. 이 신청 원인은 소명할 사실관계를 적었던 가압류와 다르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에서는 가압류 이후 압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확정된 집행권한의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청구 채권의 근거가 된 어떤 판결이 언제 선고되어 언제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채권의 근거가 된 확정 판결의 주문을 똑같이 옮겨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로 가져온 신청서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 채권이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2 가압 1땡땡땡땡 호로서 대여금 등 청구를 하였는 바 이 부분은 확정 판결의 사건명과 간략한 청구 내용을 적어준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인데, 채권자는 동원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득하였고 동 판결은 2022년 3월 21일자로 기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이어 아래 부분에 확정된 판결의 주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되는 확정 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내용과 똑같이 기재를 하시고 구체적인 사건 부분만 그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전에 취득했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내용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가압류의 사건 번호만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지금 압류하려는 채권과 내용이 똑같겠죠? 그 이유는 가압류로 미리 보전 절차로 잡아주었던 채권을 이제 추심을 위해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당시 기재했던 별지 목록 기재 채권과 현재 압류 추심 명령으로 전이하려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다음 내용들 또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내용과 똑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는 그 내용보다도 첨부하는 서류가 더 중요한데, 먼저 압류 추심 명령, 즉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를 첨부해 주시고, 다음으로 앞서 기재했던 내용과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 증명원, 그리고 압류 추심 명령으로 전이되는 가압류 관련 서류들, 다시 말해서 가압류 결정문, 가압류 송달 증명원, 가압류 신청서를 첨부해 주시고,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의 이름을 밑에 기재하시고 바로 그 밑에 제출하려는 법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전에 별지로 빼는 것으로 기재했던 압류해야 할 채권을 별지에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별지에 기재하는 채권은 먼저 압류하려는 청구 금액을 적어준 다음 종전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하셨던 별지 채권 내용과 똑같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로 가져온 압류 추심 명령 신청은 제3채무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해둔 것인데요. 사실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내용과 똑같은 것이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에서 청구 금액만 수정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행에서 재산을 조회하여 줄 예금주인 채무자 이름과 주민번호만 기재를 하시면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은 끝이 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의 전부인데, 여기에서 확정된 채권의 내용이 확정된 근거가 지급 명령이냐, 판결이냐, 화해 권고냐 등에 따라서 달라짐으로써 청구 채권의 표시 부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압류 추심하려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별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틀에서는 그 내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청구 채권이 지급 명령으로 확정된 경우를 살펴볼까요? 다른 부분은 앞서 살펴본 예시 신청서와 똑같고 청구 채권의 표시만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먼저 지금 제가 기재해 놓은 금액은 임의대로 그 계산이 맞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작성하는 방식을 보기 위해서 기재해 놓은 것이라서 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작성하는 방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청구 금액을 기재해 놓은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인천지방법원 2022차 1땡땡땡땡호 공사대금 독촉 사건에 관하여 2022년 4월 8일자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금액이라고 해서 사건명과 언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재하였고, 그 밑으로는 판결 주문이 아니라 압류추심 명령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계산한 내역을 기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독촉 절차 비용까지 기재를 해서 이 사건 압류추심 명령 신청의 청구 금액이 산출된 내역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청구 채권의 근거가 확정된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구 금액과 계산된 내역을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앞서 살펴본 예시 신청서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별지로 빼서 기재하는 압류해야 할 채권의 내용은 압류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는데, 만약 청구 채권의 내용이 은행 예금 채권이 아니라 일반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구 금액을 기재하시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그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다 적으신 뒤에는 끝부분에 끝점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이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한데 그냥 내용을 다 적으셨으면 습관적으로 끝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보다 완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에 의해서든 확정 판결에 의해서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된 채권이 이자가 늘었거나 채권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거나 해서 종전 가압류 결정보다 금액이 늘어난 경우, 이 사건 압류 추진 명령 신청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채권 금액을 함께 압류 추심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에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간단하게 함께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가압류에 의해서 보전하여 두었던 채권 금액 5천만 원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여기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확정 채권의 근거가 확정된 지급명령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해서 보전된 채권 금액 5천만 원은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채권 금액을 기재하고, 이 추가 금액은 이를 압류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확정된 채권 금액과 채권의 확정 내용, 그리고 가압류 결정 내용을 신청 원인에 정확히 기재하여 주면 되는데, 지금 예시로 보고 있는 신청서의 신청 원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정 채권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청구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신청 원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기재함과 동시에 가압류 결정된 내용과 지급명령 확정 내용을 기재해 줌으로써 가압류로 보전된 5천만 원에 추가적으로 미리 가압류를 하여 두지 않았던 2천만 원까지 본 압류 추심 명령 신청을 통해서 함께 압류 추심을 신청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확정된 근거가 지금처럼 지급명령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라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인천지방법원 차 1땡땡땡땡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부분을 앞서 살펴본 예시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확정 판결의 내용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보았던 예시 신청서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이 부분만 확정 판결의 내용으로 바꾸어 주시면 간단하게 채권 확정 근거가 확정 판결인 경우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원인에서도 지급명령에 대한 부분을 확정 판결로 변경해 주시면 간단하게 채권 확정 원인이 확정 판결인 경우로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서 보시면 인천지방법원 2022차 1땡땡땡땡호로서 공사대금 독촉 신청하였는 바 채권자는 동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득하였으며 동지급명령은 2022년 4월 8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와 같이 확정 판결의 내용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채권 확정 근거가 확정 판결인 경우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가압류 결정보다 채권 금액이 늘어난 경우 이 사건 압류 추심 명령 신청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채권 금액을 함께 압류 추심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확정 근거가 확정 판결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의 일부분만을 간단하게 변경함으로써 추가 금액에 대한 압류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이 완성되었습니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종전에 살펴보았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그것은 이미 자세한 내용을 가압류 신청 당시에 써두었기 때문인데 오늘 보신 내용에서 판결, 화해 권고, 지급 명령, 조정 조서 등 확정된 채권의 근거 내용만 변경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내용이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는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신청서는 변호사들도 똑같이 작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도 변호사처럼 완벽하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투비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